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팔체질 관련해 가지고 자연치유 관련해 가지고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조현우의 자연치약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345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블로그는 개설한 지 4년째입니다. 지금 4년째 됐어요. 제 블로그 이웃들이 한 3,400명 정도. 하루에 방문객들이 적으면 한 3,000명, 보통 한 4, 5천 명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뭐 제가 놀랐어요. 2만 몇 명이 하루 저녁에 막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딱 보니까 키워드가 뭐였느냐, 팔체질이었어요. 아무튼 팔체질이 좀 이제 알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현직을 이제 물러나기 직전이었는데, 앞으로 좀 자연체학을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 자연체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여러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문에 한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명예퇴직을 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가족과 사회, 국가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만난 것이 자연치학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제2의 인생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퇴직하기 전의 인생보다도 훨씬 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유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2의 인생이 되겠지요. 수도 침례신학원 자연치유학과에 정식 입학하여 늦깎이 공부를 2009년 3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블로거님들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서문을 띄웠습니다. 이게 2009년도 4월 8일 날짜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제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뭐 양의학, 간의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에 털어놓지 못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털어놓더라고요. 쪽지라든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아연님, 블로그 봤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액취증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비린내, 몸 전체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정말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약 등 대체의학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선생님,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 건강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팔체질을 공부하면서 팔체질에 관련된 글을 뭐 계속 띄웠는데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팔체질 한의원 가는 곳마다 체질 판정이 다르니 어쩌지요? 구체적인 한의원 여러 곳을 막 검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체질식이 180도 달라지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심지어는 해가지고 점점점 제발 판정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요. 힘드시네요. 이 누구시도 한의사분들도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체질 감별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은 팔체질의학이 자리를 벌써 잡았겠죠. 아무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처럼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쪽지로요, 전문 한의원 몇 개를, 팔체질 전문 한의원 몇 개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팔체질 감배를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 우리 그 주석원 원장께서 책을 썼어요. 뭐 체질 감배를 뭐 아주 식은죽 먹기 뭐 쉽다는 그런 식의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130여 개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 항목이. 그러니까 설문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의 체질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책을 사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체크를 할 때 물론 열심히 책을 읽어보고 했으면 잘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 나름대로 항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보고 체질 감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냥 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의 체질 감배를 한 2년에 걸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 해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하나의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왔어요. 조현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아니 정말 금양인이 맞습니다. 어쩜 팔체질 재선안위원회에서도 권도원 선생님께서 체질 진단을 받고서도 결과가 금양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인터넷의 것을 믿지 못하는데 선생님의 글이 신용이 가는 이유가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고 아니고를 떠나 일단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의 체질을 진단해 주셨다는 마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선생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오니까 좀 이제 힘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팔체를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제가 그 자연치학을 공부하던 수도 침례신학원 자연치유연구원에서 팔체질을 자연치유 쪽에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식이요법 차원에서 과목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제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 이제 8월경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책을 하나 만들었죠. 책이 아니고 강의 교재입니다. 내부 교재, 내부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팔체질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물론 권도원 선생님 별로 책을 쓴 게 없습니다. 논문 발표하고 뭐 강연은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권도원 선생님 바쁘시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다른 분들이 후학들이 쓴 책을 한 10몇 권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책을 하나 편성을 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블로그에 알렸더니 외국에서 그 책을 좀 구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팔 수 없는 비매품이거든요. 근데 워낙 다급하게 막 전화도 와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편지를 써가지고 팔체질의학 책을 하나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보내준 적이 있는데 저도 잊어먹었어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조현호 원장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굽니다. 지난번에 그 책을 부탁했던. 저 사실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써왔어요.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조 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신두구입니다. 보내주신 책 받고 바로 답례 편지와 책값을 보내드려야 사람이 지켜야 할 지당한 도리인 줄 알면서도 이제서야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울러 사죄도 드립니다. 책 받고 그 뒤로도 쭉 병석에 있다가 최근에 기적같은 치유 경험을 했습니다. 그토록 20여 년간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악성 체질이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습니다. 와, 요즘 진짜 살만 납니다. 원장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원장님 책에서 얻은 체질 치유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저는 증상이나 본태성 고혈압이죠. 가족 병력, 간 질환 등으로 볼 때 목양인이 확실했습니다. 책에서 목양인에게는 푸른 잎 채소는 독이다라는 어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끼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병의 원인을 드디어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김치는 물론 푸른 잎 채소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독 쌈을 좋아하고도 또 일부러 많이 먹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추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있는 대로 소고기를 자주 먹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대형마트에서 날짜가 조금 지난 소고기는 상당히 쌉니다. 맥도날드 2개 가격이면 우리 4인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으니까요. 그 간단한 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온통하기도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건강의 원리를 알았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제 일생 최고의 행운은 원장님을 통해 인터넷에서 팔처지를 만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원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원장님처럼 남은 인생은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팔처질 건강법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우선 준의료인이 되기 위해 1년 과정의 치료 마사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조그만 스튜디오를 차려 마사지 치료와 팔처질 치료를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문의드리고 배워야 할 의료 지식이 앞으로 많을 것 같네요. 많은 충고와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상황버섯 속에 약소 하나마 책값 동봉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맺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가지고 미국에서 신누가 올린 2011년 8월 11월 8일 이 날짜네요. 이와 같이 팔체질 의학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체질을 알고 일단 체질을 알았다 하면 건강 관련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특히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급한 사람은 침을 맞고 음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모든 고질병들이 다 낫습니다. 지금 권도훈 선생님께서는 암 환자만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침하고 음식으로만 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집집마다 팔처지 의학을 익혀서 질병에서 해방됩시다.